여러분, 재난지원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게 기재부는 처음에 50% 이야기하더니 결국 당정청 합의해서 70%로 올라갔어요. 소득 하위 70%요. 그러더니 총선 과정에서 소득 하위 100% 아니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말입니다. 야, 참 저는 돈을 써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 100%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기부 좀 해주세요. 기부해 주시면 그 돈으로 고용안정기금을 더 만들어서 실업자 양산되는 거 내가 정부가 어떻게 맡겠습니다 하고 기부운동을 펼쳤습니다. 기부운동을.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하겠다면서 난리 죄송합니다. 한마디 쓰겠습니다. 이거는 지랄 구슬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 기부했다. 총리 기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부했다. 뭐가 엄청 잘 나가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재난지원금 중에 적어도 말입니다. 10%에서 20%까지는 기부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했어요. 공공연하게. 그런데 결과는요. 그냥 방구예요. 방구. 그것도 말방구예요. 말방구.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웃기시죠?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돈을 주면 국고가 바닥나고 국가 재원이 어렵다고 막 성토를 하고 비판하니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관제 기부를 만들었는데 이 관제 기부에 아무도 동참을 안 한 거야. 겨우 동참한 거 있잖아요. 겨우 동참한 거 기부 금액이 282억 원이래요. 282억 원. 10일 기준입니다. 10일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령했다는 거죠. 모두들 재난지원금 받아 쓰는데 왜 나만 왜 기부하냐 이런 이야기죠. 사실 당초에 14조가 넘는 돈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0%면 적어도 1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 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겨우 282억 원. 여기에 이제 안 찾아간 기금이 있습니다. 안 찾아간 기금. 안 찾아간 기금도 이거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기부 방법이 3가지 있어요. 신청했을 때 기부금으로 아예 지정해서 맡기는 게 있고요. 수령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기부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가 이게 3가지예요. 3가지. 3가지인데 이 3가지 다 쪼글쪼글해요. 쪼글쪼글. 재난지원금 기부한 게요. 정확히 15만 4,249건 275억 8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기부한 거는요. 1,537건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282억 1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제 신청 개시일 3개월간 신청 안 하면 기부금 처리되는 거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3개월 후에 가서야 봐야지 알겠는데요. 이거요. 2천억도 안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천억도 안 남을 가능성.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추세대로 하면 이 돈도 거의 한 2천억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찾아갈 수도. 그러니 그렇게 요사를 떨고 난리를 쳤는데 뭐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니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지만 결과는요.
결과는 뭐 기대에 한참 못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웃기게 됐죠. 웃기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잔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화려한 말잔치라는 게 마치 100%를 주면 나머지 원래 생각했던 소득하위 70%까지 가고 나머지 30%는 기부를 해서 고용안정기금으로 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써야질 것처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서 지금 경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재난지원금 카드 이거 보면 어느 누구든 안 쓰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알바를 하려고 해도 알바할 자리도 없어요. 1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든 게 지금의 세태예요. 이런 세태에서 기부를 해라. 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웃겼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화려한 말잔치에 속지도 말아야 되고요. 미사여구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임기응변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이제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경제 어디로 갈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당장 우리가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많이 뿌린 거를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저는 이미 그 후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기간산업이. 반도체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선이 계속 살아남을까요? 철강은요? 자동차는요? 항공은요? 제대로 살아남을 주력산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국가에서 자기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팍팍 하거든요.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재라는 사람들도 뽑아다가 갖다 줍니다. 거기다가. 자원도 몰아줍니다. 자원도. 세제 혜택 뭐 다 줍니다. 지금 중국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철강산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스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장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자동차 산업만 살리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31조 5천억 원이에요. 어저께 1조 지원했다고 막 큰소리 치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한 거는 31조 5천억 원이라니까요. 이게 한 산업에서만 이래요. 한 산업에서만. 우리 주력산업이 몇 개예요?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물론 뭐 수출 품목으로 봤을 때 20대 수출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좀 더 줄이자고요. 그러면 13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자고요. 13대 수출 품목. 그런데 현대 자동차 업계에서 31조 2천억 원 했어요. 그러면 13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구한 거는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도 13대 그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두 개가 지금 32조 약 31조 5천억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될 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어요. 뒤에 남겨져 있는 숫자가. 어림잡아도 그냥 단순하게 잡아도 천조가 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조. 어림잡았어요 저는요. 그러면 그때 돈이 들어가야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재원을 마련 못하는데 국채 발행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는데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실물경제를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패션업계 지금 박살났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놔야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살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주력산업 다 죽었는데 언제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함부로 갈 게 아니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뚝심을 가지고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기본소득 갈 거고 2차 재난지원금 또 돌아갈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나가는 게 한두 개겠어요. 증세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증세 안 하고는요. 국가 부채를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결국 참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